네, 제 발언만 소개하겠습니다. 참 지방선거가 90일도 안 남았는데 우리 당의 이 모습이 너무 처참합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공천을 단수공천으로 몇 군데 마무리하고 주요 지역 경선 일정표도 발표를 하고 공천 잡음 없이 작업을 매끄럽게 진행하면서 선거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어제 대구시장에 9분 또 경북지사 후보에 6분 TK 지역만 몰리고 딴 데는 인물 아닙니다. 전국 정당인은 이라는 이 국민의 힘이 영남 자민련도 안 되는 TK 자민련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수도권 아시다시피 인물 아닙니다. 인천만 하더라도 부평, 계양, 서구, 시연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 광역단체장 후보 출전 주전 선수와 감독, 코치 또 후보 선수와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에는 출전을 포기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감독이나 코치나 후보 선수들이 출전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해줘야 하는데도 운동장이 울퉁불퉁하고 또 운동장 바깥에서 야유나 하고 결국에는 이 출전을 포기를 하는 이 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당이 정말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정당이냐 아니면 아예 선거를 포기한 정당이지 참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지난주 갤럽의 조사를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 21%, 민주당 지지율 46%, 오세훈 후보 지지율 35, 40%. 후보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한 15에서 20% 높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세훈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 저는 어떤 돌출 행보라기보다는 어떤 이번 선거에서 구조적인 필패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또 당이 변화를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전략적 시그널을 준 것이다. 그래서 오 시장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당 21%의 간판으로 서울 또 수도권 선거에서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우리 당이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답을 제시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한리 법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크고 작은 경미한 사고, 신호, 300여 차례가 온다고 하는데 지방선거의 대참패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당에게 위험 신호를 진짜 수십 번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에 대한 몸부림이 없습니다. 뭉쳐야 된다. 뭉쳐야 되는 거 맞죠? 내부 총질하지 마라. 그리고 외부 투쟁해야 될 때다. 맞는 소리입니다. 뭉쳐야 되죠. 그러나 뭉치기 위해서는 뭉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 당내 비판? 이것을 어떤 분열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을 사랑하는 충정으로 느끼고 또 당내 어떤 쓴소리를 내부 총질이 아닌 당을 살리기 위한 절규를 알아듣고 의견 수렴을 하고 분열이 아닌 통합의 에너지를 모으고자 하는 당내 리더십의 역할이 필요하다.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여러 이런 자리를 만든 한 거에 대해서 깊이 존중,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빨리 당의 내부의 이 불협화음을 제거하고 빨리 당의 중심을 잡아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째, 13 비상계엄 내란 탄핵의 늪 프레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오늘부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비공식 서베이 의원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우리가 빨리 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결단을 해야 된다. 사실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공동 죄인입니다. 적어도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몰락하고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무너지게 한 데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책임. 그래서 역사 국민 앞에 속죄와 책임의 자세로 서야 된다. 거기에는 누구도 이해가 있을 수 없다. 우리 의원 모두 또 지난 정부의 우정자들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참회와 어떤 고해성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과거의 어떤 탄핵에 대한 입장차를 넘어서서 서로 용서를 하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 국민으로부터 용서받는 길은 우리가 속죄의 의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재명 정부에 맞서서 지키겠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보여줄 때 우리가 늪에서 빠져나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장 광역단체 후보 공모, 공천 후보자 공모를 기간을 연장해라.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는 민심 특례 규정, 룰을 적용시키자. 소위 말해서 5대5가 아닌 민심의 경우 당심 30, 민심 70으로 하는 특례 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수도권 필승 TF팀을 만들자. 그리고 그 TF팀하고 지도부하고 연석회의를 개최하자. 그게 어떤 당내 리더십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해서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저의 얘기만 말씀드립니다. 남의 이 발언을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관련해서 지도부가 반응이 있었나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또 지금은 의원분들이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안에서 의견이 좀 오늘 다 모이는 수렴이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예, 오늘은 어떻게든 마지막 송원석 원내대표께서도 마지막 정책 발언이라고 했고 그래서 의원분들의 분위기가 어떻게든 결론을 내자라는 분위기입니다. 비공개 서베이 제안은 다른 분 제안은 제가 이미 지지난도 의총에서 제안을 했고요. 사실 비공개 의원들의 서베이를 하든지 아니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 해서 지지난주에 제가 이미 의총에서 비공개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안하신 4개 의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찬반 의견을 묻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됐죠? 이 시장 관련해서 다른 분들도 좀 관련 발언을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발견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목리를 부리냐 아니면 충정이냐. 그러니까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진 분들 있었습니다. 됐죠?